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10배 오를 AI 탑4 13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꽉 매라 라는 내용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AI 산업을 미국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금을 낮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금을 낮추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 빅테크뿐만 아니라 스몰테크들도 모두 다 AI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 운영에 있어서 더 원활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시키면서 2027년도 인공지능의 시장 규모가 1300조에 이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 특별히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기업들은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점을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 아이온큐 10배 이상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급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29달러 이미 최고점에 도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 그리고 보유를 해야 된다, 2025년도까지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저는 30달러 이상 2025년도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근거는 바로 구글과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과 양자 컴퓨터에 대한 실질적인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엔비디아의 쿠다 컴퓨팅 같은 여러가지 양자 컴퓨터형 도구, 데이터 센터형 도구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자 컴퓨터 운영에 대한 막대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그리고 AI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64큐비트짜리 양자 우위에 달성한 컴퓨터가 나오게 됨으로써 이제는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터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양자 시대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2028년도까지도 계속해서 그 큐비트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성능은 연간 20% 이상씩 계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용 양자 컴퓨터 출시와 또 그런 것에 힘입어 앞으로도 아이온큐 주식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점에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로스 마진도 70% 이상 되고 있는 고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다. 부킹도 연간 100%씩 성장을 했고, 그리고 2024년도에도 그 부킹의 성장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2025년도까지도 100% 이상 성장할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점도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뱅가드 그룹에서 5% 정도를 더 지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아이온큐를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더 내려가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굉장히 완화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 그래서 아이온큐가 29달러에서 32달러 넘어가는 데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25년도까지 20% 올라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10배까지 오를 수 있다 라는 점에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이제 65달러, 60달러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기업도 올라갈 수 있는 이유,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최근에 뉴욕 거래소에서 나스닥으로 이전을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는 기술주다, 우리는 AI 관련해서 혁신적인 기업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홍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다, CEO가 나와서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실적을 늘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군사용 소프트웨어에서 한 30% 정도를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드론, 미래 전쟁에서 미래 전쟁판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AI 무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쌓게 되었다. 그래서 민간 AI 기업으로서는 손에 넣기 힘든
아주 위험한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귀중한 데이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정부 기관의 1급 비밀 작업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에다가 AI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키는 그런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 웹 서비스와 협업해서 미국 정보부 국방부에 AI 서비스를 공급하기로 했고, 또 구글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와 모두 협력하는 최고의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어떤 AI 클라우드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이 팔란티어는 레비뉴가 뭐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간 40% 이상, 44%의 성장률을 기록해왔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커머셜 레비뉴에서 27%, 가버먼트 레비뉴에서 33% 정도, 상업과 정부의 모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최고의 기업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37달러 정도로 굉장히 낮춰놓은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그렇게 사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기업은 더 이상 그런 가격대가 오지 않을 거다, 60달러 이상에서 놀게 될 것이다 라는 보는 강력한 근거는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2배 이상의 지분 늘렸습니다. 20조에서 40조까지 팔란티어의 보유량을 늘렸다. 그거는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뭔가의 새로운 주가적인 모멘텀이 확보가 되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뱅가드에서 21% 늘리고 그 다음에 3위 기업에서 96%를 늘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지분을 늘리고 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만 팔았는데 나머지 기업들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점. 이 점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팔란티어 주식이 엄청나게 오를 거라는 걸 이미 파악했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목표가는 60달러에서 이제 100달러로 수정을 했고요. 2025년도 1분기까지 100달러도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라면은 1000조를 시가총액 1000조를 보고 600달러 정도를 보는 건데, 2028년도까지 장기 투자 반드시 해야 된다. 기관 투자자들을 다 알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겠고요. 올랐다고 해서 지금 조정을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엔비디아 앞으로 급등할 주식, 지금 140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이었죠. 그래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와 또 기관 투자자들의 분석을 통해서 왜 지금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XAI에 60억 달러 펀딩을 하면서 엔비디아 칩 10만 개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죠. 빅테크의 수장들이 지금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계속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칩을 사다 꽂아야지 기업이 발전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AI 칩을 꽂아서 꽂아 넣기만 해도 이제 XAI 가치가 240억 달러로 뛰게 되는, 칩을 사서 꽂으면 기업 가치가 뛰는 그런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XAI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든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의 칩을 모으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AI 팩토리라는 개념을 통하여 엔비디아는 3만조 이상의 그런 시장을 앞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이제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벌써부터 많은 부분에서 증명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PU의 판매, 본격적인 판매와 퀀텀 스펙트럼 스위치라는 양자 컴퓨터와의 결합, 새로운 시대까지 대비하는 그런 모습과 크다 라이브러리를 통한 그런 매출 창출이 능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면서 스피치 AI나 여러 가지 딥러닝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 비전 이런 쪽에 있어서도 탁월함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레비뉴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100% 정도 성장을 한 거죠. 전년 대비해서 100% 성장을 해서 내년에 110조를 벌어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마진도 70% 이상이고요.
지금 벌써부터 뭐 판매되는 그런 소식들 들려오면은 충분히 110조를 이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내년에 110조를 찍게 된다면은 당연히 주식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160달러까지 상승 여력 11%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가격이 눌리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이 팔고 있더라.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판 게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기업들, 뭐 뱅가드는 거의 조정을 하지 않았지만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주식이 왜 안 오르나 했어요. 굉장히 실적도 좋게 나오고 분위기도 좋고 내년 실적도 100% 성장인데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만큼 지금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더라. 그런 이유는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가 고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모건 스탠리가 너무 많이 팔았죠. 그래서 이제 비관론자들이 많아질수록 시장은 좀 눌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주식 가격이 눌리고 있지만은 또 내년에는 조금 더 반전의 상황을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마지막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 340달러에서 이제 400달러까지 갈 수 있을지, 500달러까지 갈 수 있을지,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머스크가 정부 효율의 구인 광고를 냈죠. IQ가 높고 80시간 일할 사람을 찾는다 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머스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보 효율부 수장으로 내정이 되면서 이런 구인 광고를 냈다. 주당 80시간 이상 일할 사람을 찾고 IQ가 높은 혁명가들을 필요로 한다. 상위 1%의 지원자를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파트타임을 뽑지 않는다. 파트타임 할 사람 필요 없다. 주당 80시간 일할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에 미친, 그리고 일에 탁월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정부의 효율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부 규율과 그 다음에 규제 같은 것들을 최대한 적게 하는 동시에 그 대신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추구한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뭐 거기에 자율주행과 여러 가지의 법적 규제들 이런 쪽에 있어서도 그런 규제들을 조금 완화시키고 더욱더 효율성 있게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이득을 테슬라가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테슬라의 유동성에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편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량은 거의 500조에서 400조 사이까지도 늘어났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테슬라 주식을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지만 그들도 테슬라의 유동성에 편승하면서 주식의 가격이 많았으면은 좀 줄이고 늘렸다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주식이 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300달러에서 400달러까지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뱅가드 같은 경우도 1% 정도 늘리긴 했지만 뭐 역시 제각각으로 뭐 3위의 기업은 마이너스 2% 정도 줄이고 모건스탠리 마이너스 50%를 줄이고 4위는 2% 정도로 늘리고 하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식은 이 가격 이상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유동성의 주식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 유동성이 강화가 될 수가 있냐라는 것은 이번에 대선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정부 직책에 크게 관여하면서 어느 정도 그 유동성의 위기를 좀 줄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이 기관들은 테슬라에 대한 포지션은 일단은 늘려가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주식이 뭐
시가총액 앞으로 10배 이상 올라서 7천조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제 장기적으로도 유용한 지식이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0배 오를 AI 주식 탑4 13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별히 지금 이번 기관 투자자들 투자를 보면서 가장 놀랐다는 것은 팔란티어였고요. 팔란티어는 어마어마한 그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극초기 단계의 기업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바로 들었고, 다른 기업들 탑4에 대한 미래도 굉장히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 우상향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투자할 때 있어서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을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2025년도도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